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영상의 주제는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라의 왕자로서 이 불교의 이런 등신불의 성지인 구화산의 최초의 등신불이 된 신라 왕자 김교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등신불이 뭔지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등신불은 이 승려가 스님이 그대로 입적하면 그 위에 오칠을 하고 청동이나 이런 금을 부어서 육신을 그대로 그 불상으로 만드는 육신불의 일종입니다. 이 등신불의 최초, 그러니까 이 등신불의 성지가 되는 것은 중국 구화산인데요. 이 구화산 속에 최초로 모셔진 등신불, 바로 구화산 최초의 등신불이 바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신라 왕자 김교각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신라 왕자 김교각이라는 인물은 삼국사기를 비롯하여 이런 삼국유사나 여러 가지 기록에는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인물 자체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김교각이라는 이 인물이 도대체 신라 왕자인데 어느 시대의 인물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이 김교각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김교각 이 스님은 99세의 나이로 794년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 후에 입적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김교각 스님이 3년 후에도 본인의 시체가 썩지 않으면 이것을 등신불로 만들라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은 김교각 스님이 입적하고 난 이후에 그를 보존하기 위한 탑을 만들었고 거기에 입적한 그대로의 시체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3년 후에 그 탑의 문을 열어보니 육신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스님의 유언대로 그 김교각 스님을 등신불로 바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김교각 스님이 신라 왕자라는 기록은 어디에 등장을 하게 될까요? 바로 가장 유명한 책은 화성사기라는 책입니다. 이 화성사기라는 책은 813년 비관경에 의해 쓰여졌는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김교각 스님이 99세의 나이로 입적한 때는 794년입니다. 즉 비관경이 이 책을 쓸 때 813년은 이 김교각 스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고 제자들은 물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록 속에 정원 10년 기록에 보면 김교각은 신라 왕자로서 김씨 일가이다 라고 적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기록인 송고승전에 보면 송고승전 정원 19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김교각은 신라 국왕의 친족이다 라고 적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기록에 다른 기록은 또 어떤 기록이 또 존재하게 될까요? 이 구화산 아래에는 노전 오촌이라는 오씨 집정촌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을은 이 김교각 스님이 등신불의 화신이 되었다는 구화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마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오씨 집정촌에 한 사당이 있습니다. 이 사당 내부에 있는 기록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김지장은 신라 사람이다 라고 적고 그 사람에 대한 신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장은 신라 사람이다. 여기서 지장은 그 김교각 스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스님호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장 스님으로 이렇게 불렸기 때문에 이런 오씨 집정촌 사당에 있었던 기록을 통해서도 김교각은 신라 사람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 타인의 기록만 존재할까요? 바로 이 오씨 집정촌에는 구화산으로 김교각 스님이 들어가고 나서 그 김교각 스님에게 쌀을 시주했다고 합니다. 쌀을 시주해서
그 쌀을 받게 된 김교각 스님은 이 오씨 일가를 위해서 일종의 시를 써서 답시를 전해주면서 감사를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 속에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시의 그 김교각 스님이 스스로 말한 이런 시의 기록에 보면 나는 본디 신라의 왕자 수행길에 오용지를 만났으며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용지는 오씨 일가의 그런 높은 어른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수행길에 오용지를 만난 것에 대한 이런 것은 나에게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다라는 이런 식의 글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는 본디 신라의 왕자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기록과 또 여러 이런 아까 얘기했던 송고승전, 그 다음에 화성사기, 또 오씨 집정촌의 사당 내부의 기록을 통해서도 이 김교각 스님은 신라 사람이고 신라 왕자라는 것은 분명히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김교각이라는 사람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도 어디에도 신라 왕족의 이름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데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역으로 추정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794년에 99세의 나이로 입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태어난 해는 696년으로 추정이 돼요. 696년으로 추정이 됐는데 그 당시의 신라 왕은 성덕왕이었습니다. 이 성덕왕은 5명의 아들을 둔 것, 오남을 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기록은 이 성덕왕의 성덕왕조, 삼국사기 성덕왕조에 나와 있는 여러 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 외척들 간의 권력 투쟁의 그런 그림자 정도가 보여진다는 것이 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성덕왕에게는 장남 김수충이 있었습니다. 이 김수충은 당에 유학을 갔던 것으로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당에 유학이 갔는데 중요한 것은 첫째 아들이고 그가 당으로 유학을 갔는데 중요한 것은 첫째 아들이 있음에도 둘째 아들인 준경을 태자로 책봉시켜 버립니다. 아직 유학길에서 돌아오지 않은 장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복동생,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의 동생인 준경을 성덕왕은 태자로 이렇게 책봉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준경 태자가 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준경 태자와 이 김수충, 장남 김수충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는 성정왕후 역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민가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왕비였던 자가 태자는 이유는 모를 이유 없이 삼국사기에는 준경태자가 왜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왕비조차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왕궁이 아닌 민가에서 살게 되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런 상황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준경태자가 죽고 선정왕후가 민가에서 살게 된 2년 후에 두 번째 부인을 성덕왕후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닭의 유학을 갔던 김수충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수충은 준경태자가 죽고 나서 3개월 뒤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김수충이 유학을 가게 된 계기는 불교와는 관련이 없이 유교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들여오기 위해서 갔다고 해요. 그런데 준경태자가 죽고 나서 3개월 뒤에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우고 설파를 합니다라는 것을 성덕왕에게 직접 보고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입국 기록을 마지막으로 하여 김수충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입국 기록이 마지막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장남으로서 자신의 동복동생이 태자로 책봉된 상황에서 돌아보니 자신의 동생이었던 준경태자는 이미 죽음을 맞이하였고
자신의 어머니는 민가에서 살게 되는 그런 정치적 상황. 이 상황에서 왕의 장남이긴 했지만 그의 권력의 기반이 되었던 어머니, 왕비였던 어머니조차 없는 궁 생활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지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 김수충이라는 이 성도강의 장남이 이런 정치적인 여러 상황으로 본인이 신라에서 영원히 어떤 정치적이거나 어떤 입지가 좁아지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나라로 유학을 가게 된 후에 불교에 입적하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이 99세에 죽었다는 나이를 통해 696년에 출생인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기록으로 성도강의 장남인 김수충의 이런 일대 김수충의 이런 그 가족의 이야기와 그 당시 신라 정치 상황을 이야기해 봤을 때 이 신라 왕자 김교각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설은 아니지만 추정을 통해 성도강의 장남이었던 김수충이었을 확률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좀 약간 흥미있는 얘기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렇게 그 역사풀에서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진한 이야기로 많이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라 왕자 김교각, 지장보살이자 구화산 등신분의 화신이 되었던 그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또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알림 설정을 통해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으면서 녹화 방송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많이 소통을 하는 그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10또 13분 정도의 영상이 될 것 같네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